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 대신에 정보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빅5 순환기내과 연구간호사로 지금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간호사를 결심하고 딱 한 곳 지원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대단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붙어서 잘 다니게 됐는지 제 얘기를 한번 하면 연구간호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좀 다 조각 경력이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거나 신규 선생님들, 임상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경력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도에 간호사 면허증을 땄고 서울에 있는 내과병동에서 1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재택치료팀이라는 그 구청 안에 있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동안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노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 달 살이로 놀러 갔다가 1년 3개월 정도 살고 오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놀면서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개인 병원에 있는 투석실에서 투석실 간호사로 딱 1년 채우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놀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어서 소방공무원 준비를 딱 한 번만 해보자 생각을 했었고 한 4, 5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불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교대 근무를 했고 재활전문병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과 병동이라고 해도 2020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뽑히는 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랬던 제가 어떻게 한 번에 연구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원하기까지의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그 GCP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간호사가 되면 들어야 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인데 신규자 교육일 경우에는 40시간을 1년 이내에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하기 전에 20시간을 먼저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코넥트라는 국가임상시원지원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RC, 신규자 교육 이라고 검색을 하면 뜨는 교육 중에 온라인 교육으로 들으시면 되고 이게 20시간에 15만 원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연구간호사를 이제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GCP 교육은 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났을 때 40시간을 다 못 채우시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구간호사를 12월에 준비를 시작한다 하면은 저는 조금 여유 있게 1월부터 교육을 듣고 다시 지원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 연구간호사를 준비하는 시기가 9월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3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육을 먼저 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서류에서 애초에 그 GCP 교육을 안 들으면 대부분 큰 병원들은 합격을 잘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시겠지만. 그리고 그 신규 연구 간호사를 뽑는데
그 신규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연구 간호사가 사실 주변에 많이 없었지만 좀 우연히 제가 일하던 전 직장 재활병원 당시에 저랑 동갑인 선생님의 여동생 두 분이 둘 다 연구 간호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좀 물어봐달라 해서 정보를 좀 얻었던 편이고, 그분들의 말로는 그 서류 지원을 해도 연락이 잘 안 오니까 무조건 공고 뜨면은 서류를 남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연구간호사는 개인 소속, 교수님의 개인 소속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은 과도 다 다르고 병원도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를 계속 새롭게 쓰는 거는 좀 시간 낭비, 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CP 교육을 3교대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2주에서 3주 동안 매일같이 그 신약개발임상연구원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서 공고를 매일매일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공고가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고들만의 스타일, 그리고 자주 뜨는 공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카페에 면접 후기, 뭐 합격 후기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제 기준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준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빅5 대학병원일 것입니다. 나중에 회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만족하면 계속 다니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네임 밸류가 있는 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의 거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 병원이나 일단은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을 시에 거리가 집에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면 저는 다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도 1시간 미만인 거리로 설정을 했고요. 사실 편도 1시간 미만인 병원이 빅5 병원에서는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내과 파트나 종양 파트일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워낙에 지금 CRC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좀 마이너과면은 이직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월급인데요. 사실 공고를 보면은 월급이 대부분 나와 있고 CRC는 CRC 경력이 없다면 사실 초봉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측정을 했고 그 이상인 공고 위주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CRC가 체계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괜한 좀 불안감에 그래도 연구간호사가 4명 이상인 팀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4명 이상인 곳으로 설정을 한 뒤에 공고를 매일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딱 GCP 교육을 듣고 나서 정말 제 집에서 편도가 1시간 미만이고 내과이고 연구팀원이 좀 많아서 증원을 하기 위한 공고가 나왔고 급여도 제 생각 딱 그 커트라인 선인 공고가 나와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류 지원을 해야겠죠. 마음에 드는 공고를 찾았으니까 서류 지원을 했고요. 대부분 이력서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저는 학점 부분은 과감히 지웠습니다.
자신이 없는 부분은 다 지웠고요. 좀 영어 관련한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이런 것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다 지웠습니다. 정말 순전히 저의 경력과 성격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교수님마다 성향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첫째는 장기 근무가 가능한 자를 가장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집이 가까운 사람을 더 선호하고 조금 더 성격이 우리 팀원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왜냐면 오래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 위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요령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을 준비했던 점, 그 이후에 웨이트, 발레로 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한 점, 장거리여도 문제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위주로 많이 썼고요. 물론 체계가 있는 곳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약직이고 체계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구청에서 코로나 재택침해서 프로토콜이 아예 없었지만 2교대 근무를 하면서 12시간씩 근무를 했지만 오버타임으로 13시간씩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예 밥도 못 먹고 프로토콜도 없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잘 적응을 해서 근무를 했다. 이제 저는 그만큼 좀 힘든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알아서 좀 길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들마다 경험한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시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좀 오래 일할 수 있고 좀 성격이 좀 잘 어울린다라는 걸 강조하면 큰 어려움 없이 서류는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 제출은 무조건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요.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문단 나누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이 정말 딱 깔끔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로 서류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메일 보낼 때 이력서는 첨부 파일로 보내잖아요. 그 메일 본문에 짧게 한 3줄이라도 나는 좀 이런 사람이고 좀 이력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팀과 같이 일할 사람인데 좀 조금 더 잘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구간호사로 서류 지원하는 방법을 제가 지원했던 방법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면접 질문들과 좀 내용까지 다 담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운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는 평소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운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지원도 아무데나 좀 공고가 뜨면 일단 뭐 어디라도 하나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데나 지원을 하시는 것보단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나한테 맞는 곳이 어디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공고를 노리다가 공고가 떴을 때 그 공고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딱 한 곳 지원을 하신다면 아마 합격을 하시고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있는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